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월요일 첫날 공매도 재개,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주변 국가들도 아시아권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니케이가 거의 4% 빠졌고, 대만도 4% 빠졌어요. 홍콩도 한 1%, 우리도 뭐 3%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공매도 영향, 이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시아권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역시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큰 연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조 5천억, 코스닥에서 2천억, 선물 시장에서도 약 1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도가 상당히 압박을 가했는데,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기관들, 이거는 뭐 차익거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금융 투자가 극적인 매수를 좀 했다라는 거, 좀 앞으로 지켜볼 얘기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개월 만에 공매도. 공매도 하면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참 안타깝죠? 삼성전자 6만 원 반납했고요. 2차전지가 보통 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악재가 상당히 많아요. 역시 트럼프 거의 뭐 요것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 뭐 일본, 뭐 대만 그렇게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또 탄핵 심판이 있죠. 이번 주 선거도 좀 불투명하다,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결론 없이 계속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것도 또 내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도 보면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 16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주식 투자를 해외에다 하니까 수익을 많이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을 사면 뭐 내부자 거래에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못 사요. 2천만 원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가상 투자도 1,600만 명. 1,600만 명이면 주식 거래 투자자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자꾸 빠져나갑니다. 또 뭐 일본 간 친구도 있고 중국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매수세가 약해요. 여기다가 저 NXT도 나왔죠. 넥스트레이드 생기고 나서 비중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70%. 근데 KRX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KRX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고 공매도를 때리니 개인의 매수세가 30%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프로그램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잠깐 찍을 때 1579원, 요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경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 투자가들도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환차익도 누리고 주식도 사면 또 올라가는데, 지금 뭐 달러화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원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내부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거는 이거라고 봐야죠. 아직 선거 불투명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됐다, 어수선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바로 환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다시 국가신용등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오래 가면 너네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환율이나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참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의 증시가 현재 우리 증시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제는 오늘 장중에 5%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막판에 좀 프로그램 매도 좀 더 나왔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많이 기관들이 많이 쓰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계속 장중에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딱 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시효과 때는 하한가 주문을 해요. 하한가. 그만큼 여기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95% 정도에 만약에 100억 원을 매도 칠 거면 95%를 장중에 매도하고 나머지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예, 시장가에 또 때립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거의 1% 정도 공시효과 때 떨어졌죠. 예. 아무튼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주총에서 밝혔죠. 예, 박순재 대표께서 1월 한 1개월 맞는 주사제 장기 제형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우상 적용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 아직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체 기술 장기 지속형 롱 액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서 한 달 정도만 투자해도 투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하는 기술이 SC 제형 기술이 그렇잖아요. 예, 침투가 천천히 서방전처럼 천천히 되면서 오래 약효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내년에 치료행 전 임상을 시작할 거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쪽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를 대비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3대 플랫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지속형 있었고, ADC가 있고, 정맥주사 타입으로 자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플랫폼 기업이 더 권고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10년 동안의 그 기술 이전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8곳하고 접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기술 수출이 나올 거고, 계획은 1년에 2건, 2건 정도를 지속해 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순이익 면에서도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면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이번에 600억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요게 24년인데 25년, 26년, 27년이 되면 거의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회사로 살바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아직도 성장 중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갈 길이 먼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불안한 주식은 아닙니다. 또 오늘 35만 6천 원에 끝났죠.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35만 원대에 1,55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를 조금씩 내준다라고 하면 더욱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뭐 연구, 생산, 판매하는 종합 바이오 기업,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하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확대하면서 상당히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죠. 펩트론. 펩트론도 이번에 기술을 또 공개를 했는데, 기존 약효의 10배를 높일 수 있는 ADC 기술을 이번에 펩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데, 비만, 당뇨, 전립선암, 뭐 말대 비대증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비만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개월만 해도 투여를 해도 오래 약효가 지속되는 플랫폼을 또 펩트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펩트론은 아까 저기 알테오젠은 전임상을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지만, 펩트론은 벌써 상업화 단계에 있습니다. 일라일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계약이 올해 안에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펩트론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버텼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뭐 당뇨에도 들어가고 암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 비만약뿐만 아니라 펩트론의 기술이 여러 플랫폼으로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면, 펩트론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1조 3천억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4,200억. 어마어마한 공매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좀 공매도 비중이죠. 비중이 좀 큰 거, 오늘 전체 거래 중에서 비중이 컸던 게 호텔신라, 한화, 카카오뱅크, 포스코, 피처엠, 한미반도체. 코스닥에서는 뭐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가 오늘 100만 주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서 12% 빠졌는데,
엔캠도 나왔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영향은 맞는데 니케이도 급락하고 상생도 빠지고 가권 지수, 대만 지수도 4% 빠진 걸로 봤을 때 공매도 플러스 트럼프가 있었다고 오늘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공매도 재개는 지금부터 보면 그동안 무게 늘려놨다가 이제 시작되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공매도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공매도 늘어난다고 주식이 계속 빠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 뭐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주봉상으로 봐도 작년에 여기까지 650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여기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모든 악재가 좀 많이 선반영돼 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선반영돼서 우리나라만 빠졌던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더 가기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쌍바닥 패턴 또는 곧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만 뭐 빠졌다고 해봐야 여기 일본이거든요. 일본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여기였어요. 엔캐리 떠질 때. 그리고 나서 높은 가격대 있고 오늘 좀 빠져서 이 정도인데 얘네들은 올라갔잖아요, 많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뭐 못 올라가서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한 650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거의 하방 잡고, 그러면은 얼추 이 정도 선에서는 한 번 더 빠지면 반등 국면이 나올 거고, 또 오늘 빠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반대 매매 나와요. 그게 이제 한 수요일쯤 나오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그러면 그때가 단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일단은 빨리 그 헌재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헌재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국내에 좀 불안감이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또 이러다가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또 바뀌잖아요. 관세 뭐 다 물기로 했다가 뭐 유예한다던가 아니면 관세를 좀 낮춘다던가, 그러면은 또 수요일 날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주식들은 또 어려울 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뭐 알테오젠이 상당히 참 방어를 참 잘했는데,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저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도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일라일리하고 번개약이 터지면 저것도 그냥 거의 50%에서 뭐 100%까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요즘에 많이 떨어졌죠.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비꼬이 달고 올라왔는데, 이런 모습이 뭐 거의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십자가형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미리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딜레이 된 것 뿐이지 약효가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이 진정되면서 언제든지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주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포보다는 더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가 많이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